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세포분열시에 나오는 생명의 빛, 그것을 시즌2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세포가 분열돼서 후반기에 완전히 종기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그 부분을 볼 것이고, 세포 분열이 완성되는, 재미있는 것은 세포 분열이 완성되는 끝 단계에서는 하늘의 별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별빛이 아닌 또 다른 기운이 필요한 거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세포 분열에 이어서 우리가 한동안 줄기세포, 아주 떠들썩했죠. 배아줄기세포를 키우면은 인간의 모든 장기를 거기서 만들 수 있고, 뭐 사람이 그걸 사용하면은 뭐 한없이 살 수 있다든가, 또는 지금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 성체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꺼내서 다시 배양을 해서 다시 그걸 새롭게 키워서 다시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우리 건강을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거. 그와 같이 줄기세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건강에 쓰는데, 그 줄기세포가 배양돼서 자라야 돼요. 잘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런 별빛, 우주 공간에 생명이 잘 되게 하는 파장,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완성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 후기라고 합니다. 그걸 아나페이즈에서 후기의 모습입니다. 세포가 아까 중기 모습은 여기 있는데 이것이 더 뭔가 이렇게 확장된 것 같으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적도판에 있던 염색체가 둘로 이제 나뉘어져서 이렇게 하나는 북극으로 끌려가고 한 세트는 남쪽으로 끌려가는 이런 이제 분열 단계의 마지막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 지구의 빛만 여기다 놓으면은 전혀 이것이 반응을 안 해요. 어링해 보세요, 지금. 이거 보고 어링 하시면은 손을 여기 대고 오시면 힘이 없어요.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 살아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 지구가 이 빛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여기 지금 이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한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쪽에 지구 외에 아까 있던 자미온, 이 하나님 보좌와 북두칠성, 오리온자, 또 남쪽 남극 하늘 중심, 그 모든 것이 다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 함께 모였을 적에 나오는 빛의 이 마지막 세포 분열 후기 단계에 있는 이 세포 사진을 놓으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전체 하늘에서 오는 이 5군데에서 오는 빛과 아우러질 때 여기에서 빛이 폭발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이걸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여기입니다. 자, 이제 요 세포를 보시면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엄청난 빛 에너지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요. 손끝에 해보십시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 해보세요. 암 환자들은 자기 암 있는 부위에 손대고 해보세요. 예, 다른 뭐 어디 허리 아픈 사람 허리에 대시고, 뭐 평소에 어디 나쁜 데 있는 무릎 아픈 사람은 무릎에 대고 오링 해보십시오. 거기서 평소보다 힘이 10배, 20배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 하늘에서 오는 이런 전체적인 빛, 생명이 잘 되는 빛과, 예,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와 같은 빛, 성경에 나오는 이런 7빛, 이와 공명을 일으키는
피고 있는 이 세포 분열의 후기 단계의 세포, 거기에서 나오는 생명 파장이 같이 공명공진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여러분한테 전달되죠. 이것이 바로 어떤 세포의 생명 현상의 양자적인 모습입니다. 퀀텀 에너지죠, 말 그대로. 퀀터마이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자화된 세포의, 그러니까 물질에서 나오는 파동 에너지, 그것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고 바로 열쇠가 있는 거죠. 생명 잘 되는 길을 찾는 거죠. 우리 지금 하는 공부가 다 그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서적인 어떤 옛날 어떤 예언 같은 그런 것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현대 물리과학, 우주과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같이 공부하고, 현대 가장 발달된 세포 생물학에서 보여주는 것도 섞어서 여기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 잘 되는 길을 찾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오링 테스트로 몸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가 있어요. 힘이 세지는가 하는 것, 몸뚱이로 체감 체득하는 게 생명의 진리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이러한 경지의 생명 공부는 이미 언어 도단,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리언전려, 그런 말을 씁니다.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는 이미 넘어선 상태예요. 그건 뭘로 아느냐? 오링 테스트 같은 몸의 체감 체득의 변화로 알 수 있어요. 다행히 그런 방법이 지금 알려져서, 또 그런 원리가 뭐 아날로그 회로에서 빛을 생명 파장을 받아서 그렇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니까 하는 거지, 옛날 요한은 그 당시에 그 계시록을 쓴 저자들은 그런 거 몰랐죠. 이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비전, 우주적인 비전, 그런 걸 가지고 이걸 형상을 그린 거죠. 설명한 거죠. 그것이 바로 지난번 얘기한, 어쩌면 플라톤이 얘기한 에이두스, 에이두스, 어떤 형상, 비전, 완전한 그 형태의 형상, 그것을 보는 비전, 그것이 어딘가 있다는 거죠. 하늘 어딘가에, 또는 우리 의식 안에, 또는 하나님 안에. 우리 의식,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아주 잠재된 집단 무의식 안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신을 만난다든가, 또는 뭐 우주 정보를 만난다. 불교에서는 그걸 아래 야식, 그런 말을 씁니다. 그와 같은 오래된 집단의 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꺼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곧 신의식과도 통한다, 또는 cosmic consciousness, 우주의식과도 통한다. 그런 데서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진들이 나와가지고 나사에서 찍어준 거, 전자현미경으로 어떤 연구실에서 찍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과학의 덕분으로, 21세기 과학의 덕분으로 우리 이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복받은 겁니다. 우린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링 테스트 한 번 더 해보시고 공부를 끝내겠어요. 안 해보신 분은 하세요. 자, 오늘 손가락 끝으로 이 힘을 느끼신 분은 복 받으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세포는 텔로페이스, 말기, 종기라고 그러죠. 종기, 세포 분열의 아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개의 세포였던 게 지금 두 개로 나눠지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금이 가면서 완전히 이쪽은 딴 세포,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러한 종기에 있어서 세포 모양이 이렇게 돼서 진짜 실제로 여기서 봐도 뭐가 이렇게 가운데 금이 가고 나눠지죠. 이 파란 이 뭔가 초록빛 나는 중심체가 위아래로 양쪽으로 있고, 이렇게 다시 핵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완전히 두 개의 핵이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세포가 지금 우리가 본 5개의 모든 하늘빛을 다 쏘여도 전혀 꿈쩍도 안 해요. 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포가 이 단계에서 뭔가 생명의 빛을 내보내고 생명 에너지를 받는가 하는 것이 이 5개의 하늘에 있는 별자리에 쏘는 기존의 빛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고심 끝에 아마 세포 분열이 끝날 때라 그런가 보다. 하늘하고는 더 이상 필요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어떤 비전을 보았습니다. 지가. 그래서 더 연구를 하게 됐죠. 보세요. 우리 하늘의 원리는 일신이 있고 삼신이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서 천지인의 삼재, 삼신론을 얘기합니다. 천지인의 인이 필요한 거예요. 세포도, 자, 보세요. 여기에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사람의 영혼에서, 몸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생명파장. 그거를 형상으로 그린 거는 이와 같은 것이고, 실제로 사람 몸이 있어야 돼요. 옆에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살아있는 세포고, 영적, 육적, 그것이 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을 놓고 이와 같이 하니까 이 종기세포에서 뭔가 생명파장, 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전해집니다. 우리한테. 드디어 왔어요. 자, 보세요. 이거를 좀 더 중심 초점을 맞춰서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상이 되고, 자, 여기선 지금 엄청난 빛이 전해지고 있어요. 조금 더 끌면 이렇게 되죠. 중앙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기 손을 대시고 또는 이걸 바라보면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난 힘을 느끼게 됩니다. 오링 테스트 해보세요. 그게 공부니까. 자, 이 꿈쩍도 않고 단지 물질적, 입자적인 존재로 우리한테 형상만, 형태만 보여주던 거기에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 거기에 형상, 이미지로서 이와 같은 어떤 전달 매체를 놓으니까 그 전달자가 이 빛을 전해서 이것과 공명을 일으키면서 막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세포 분열 단계의 세포는 인기, 사람의 기운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 세포의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몸 안에 이 세포를 갖고 있는 주인공. 그 사람의 기운과 그 사람의 의지, 영혼과 같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내가 잘 돼야지, 내 생명이 잘 돼야지 하는 마음에 따라서 이것도 분열을 맞추고 하나의 세포가 둘로 늘어나는 거죠. 생명이 잘 되는 길의 가장 아주 직접적인 표현이죠. 세포가 자꾸 새로워지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나의 육신의 생명력이 자꾸 지속되는 것. 그게 바로 생이죠. 삶이죠. 거기에는 이와 같이 사람의 스스로 본인의 기운이 전달돼야 된다 하는 것. 이 사진의 주인공은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누군지. 이분은 어쩌다가 지가 사진이 있어서 예전에 장로 검사할 적에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세상 뜬 사람들이고 이분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 쓴 거죠, 여기다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봐도 이분이 굉장히 학교도 똑똑하게 공부 잘하셨고 또 사업해서 돈도 잘 버셨고 그 다음에 정계에 진출해서 한마디로 삼관왕이죠. 공부도 잘해, 돈도 잘 벌어, 또 정치 권력판에서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시고 보통 사람들의 면목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어떤 생명력은 대단할 거다. 마침 모델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 생명, 사람의 형상, 에너지를 통해서 이분의 생명력을 필터링해서 걸러서 일이 전달했을 때 이것이 살아나더라 이런 얘기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이걸 지금 준비하면서 많이 놀랍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가졌던 우주관, 생명관, 하늘관, 이 하나님 보좌라고 하는 그 세차운동의 중심점, 우리 동양 천문으로는 자미원이라고 하는 하늘에 그런 빛이 있고 또 그 빛으로부터 일신으로부터 삼재, 삼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삼재가 출현이 됐는데 천지인이죠. 하늘과 땅과 인간. 그 인간의 기운이 필요한 겁니다. 세포 분열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 자신의 기운이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만 받고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선조들의 어떤 우주관 생명관이 신관이 너무도 아주 새삼스럽게 진리로 다가오는 그런 체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별자리도 소용이 없고 인간의 기운, 인간의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그 생명장과 같이 교감을 하면서 세포 분열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가 둘로 늘어나는 거죠. 생명이 연장되는 거죠. 거기에 이 세포의 주인공의 의지라든가 영혼의 빛이라든가 생명의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겠죠.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오는 방식이라든가 생활 습관 모든 이런 것이 이 안에 다 투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현상에서 세포 분열에서 마지막 단기 종기 텔로페이즈에서는 사람의 기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 자, 일단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배아줄기세포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 줄기세포가 이 배양 단계에서 이게 계속 자라줘야 되는데 자라질 않고 자꾸 멈춰서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아주 어렵죠. 그런데 이 사진에 손을 대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왕성한 그 세포 분열에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잘 안 느껴지는 거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본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태로 뭔가 이 세포에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빛을 전사시켜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와 같이 줄기세포의 성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에서 오는 생명의 빛이 잘 전사되어야만이 그것이 자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배아줄기세포 아까 보신 그 사진인데 이것이 아까는 뭐 오링 테스트를 해도 힘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옆에 이렇게 우리 별빛 생명의 빛을 연결을 시키니까 이 줄기세포에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강한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와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 그 파장이 줄기세포에 뭔가 접속이 되면은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앞서 본 뭔가 세포 분열 시에 나타나는 반응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아줄기세포가 배양이 안 돼서 결국은 실패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지지부진하고 뭐 성체줄기세포 쪽으로 뭘 하는데 성체줄기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에서 뭐 채취한 그 성체줄기세포가 특히 뭐 병자의 몸에서 채취하면은 그 줄기세포 자체도 뭔가 그 기운이 약하니까 그걸 배양을 시키는데 그 배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배양이 잘못되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 다른 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아직 위험이 있죠. 이게 그런 것이 다 골칫거리인데 그런 배양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하늘에서 오는 빛이 들어간다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낸다고 전 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인데요. 벌써 오래전이죠. 한참 그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될 때 우리나라에서 잘 되다가 뭔가 그 배양에 문제가 있다 해서는 뭔가 좀 스캔들이 생기고 그랬던 때가 있죠. 그래서 아주 요란했는데 우리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하시던 박사님이 그 후에도 계속 연구를 하시느라고 이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실 적에 그분이 이제 저 외국에 가서 동남아 나라에 가서 연구실을 계속 짓고 했어요.
그때 제가 이 배양액에다가 이와 같은 어떤 생명 파장이 담긴 그런 에너지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 당시는 벌써 이게 오래 전이라 10한 5, 6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이 별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정확하게 전사해드리진 못했고, 다른 방법으로 유사하게 해드렸는데, 그와 같은 배양액에 빛이 담기니까 그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제대로 분열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주 기뻐했는데, 이분이 그 여성의 난자에서 난핵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 극체라고 폴라र 바디라는 게 있습니다. 폴라र 바디, 극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같이 빼버린 상태에서 줄기세포를 맹긴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면은 좀 배양이 잘 되나 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배양액을 그렇게 바꾼 다음에 배양이 성공이 됐는데 제가 뭔가 해드려서 이러한 빛을 넣어드려서 문제는 그분이 극체라는 것을 거기서 제거했기 때문에 이 염색체의 배열이 뭔가 비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마치 사람으로 치면 기형아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아깝게도 실패를 했는데 그런 안타까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별빛 같은 전자기장, 그것이 전자기파가 들어가서 그 에너지가 세포 분열에 필수적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그 실험실이 재정난으로 더 문을 닫게 돼서 이런 걸 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배아줄기세포가 됐든 성체줄기세포가 됐든 그 배양액의 문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별빛에서 오는 전자기 파장, 그것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배양을 시키면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저에게 연락을 꼭 주세요. 지금도 굉장히 저 자신 그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이런 빛의 전사가 발달이 돼서 배양하게 이런 빛을 전사해서 그 배양액으로 키우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주 공간에서 오는 생명이 잘 되는 어떤 전자기 파가 있고 전자기 장이 형성이 돼야만이 이 세포가 잘 자라는 거죠. 그 우리 인간은 엄마 그 자궁이, 어머니 자궁이 그와 같은 강력한 전자기장을 제공해줘요. 그런데 이 실험실에 있는 배양액은 뭐 영양분은 다 있겠지만 그런 전자기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를 보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타고난 전자기장이 워낙 강력한 세포, 짐승들, 동물들의 세포는 잘 될 수 있어도 인간은 뭔가 좀 약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빛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그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니까 세포가 분열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별빛이 아니고 사람의 기운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보시고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갖고 있는 하늘 우주관 또는 생명관, 인간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은 천지인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산다 하는 삼재사상, 그것이 천과 지와 인, 사람이 빠지면은 우리 몸은 세포 분열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으로 받는 기운, 나 자신이 내 몸에 주는 기운도 있고 또 내 몸에 세포가 분열하는데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뭔가 기운을 살려주느냐, 주변 사람들이 또는 나의 기운을 많이 힘들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인기, 사람의 기운에 또 초점을 맞추십시오. 단지 하늘 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늘에 빌어서 뭔가 하늘에 오는, 하늘이 주는 그 좋은 생명 기운을 받는 것 플러스 주변 사람들 또 나 자신에 대한 내 스스로의 어떤 마음가짐, 생활, 태도 이런 모든 것이 이 나의 세포 분열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아시고 그것을 이번에는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줄기세포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나의 어려운 병을 고치는 게 더 발전할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